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사주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교의 사주토크는 사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결혼 시기 잡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인생 중대사 중에 결혼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결혼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20대에 하든 30대에 하든 어차피 결혼하는 거 하면 되는 거지 시기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시기라는 것은 꼭 결혼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때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시작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올해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일을 진작 좀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시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의 사주를 분석을 해봤고 이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서 한 가지 규칙, 특징을 찾을 수 있었는데 결혼하는 1년 운이 아주 안 좋은 분들 그리고 10년 대운이 안 좋은 분들 중에 이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 규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1년 운이 안 좋을 때, 10년 대운이 안 좋을 때 좋은 시기에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은 시기에 결혼할 수 있는지 결혼하는 시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주를 딱 봤을 때 당신은 언제 결혼해야 돼? 언제 결혼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겠느냐?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릇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하기에 유리한 사주가 있고 일부 종사하기에 유리한 사주가 있어요. 어떤 분들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정말 이혼하지 않고는 힘들겠다, 이혼할 만한 사주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사주 구성이 좋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이 되는 사주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사람마다 다르다. 따라서 이 사람의 결혼 시기를 잡는 것은 이성운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만세력이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25살이에요. 나이가 젊죠? 이제 군대 제대해갖고 대학교 졸업할 날이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남자들이 일찍 결혼하진 않죠. 제가 20대에는 가장 일찍 결혼한 친구가 26살에 결혼을 했고요. 우리 삼촌 세대만 보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0대 초반 21, 22, 23 이때 결혼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사주를 보고 결혼 시기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결혼 시기를 잡을 때에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그 사람의 사주가 어떤지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을 보면 병자년 계사월 을묘일 이모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징이 뭐예요? 토기운이 없고 금기운이 없습니다. 토기운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성운, 즉 여자를 나타내고, 금기운, 자식을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가정운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남자 입장에서는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자가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청년의 사주에서 봤을 때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가정운이 불리하다. 그렇다면 이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결혼운이 좀 안 좋다, 가정운이 안 좋다, 그럴 때에는 일찍 결혼을 하는 게 좋겠어요? 늦게 결혼을 하는 게 좋겠어요? 좀 늦게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의 대운을 보면은요, 26살서부터 35살까지가 병신대운입니다. 결혼을 한다면 이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아주 늦게 한다면 36살서부터 45살 정유대운에 결혼을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은 병신대운에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을묘일주에서 묘목이 뭐라고요? 배우자궁입니다. 26세 병신대운은 묘신원진살, 36세 정유대운은 묘유충으로 배우자궁이 정확하게 깨집니다. 이 청년은 사주 원국에서도 이성운이 안 좋은데 10년 대운에서도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대운이 안 좋더라도 그때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46살이 결혼할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병신대운이나 정유대운에 결혼해야 되는데 정유대운에 결혼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 위험해요? 지금 이 청년은 자식운도 없어요. 관성운이 없습니다. 자식운이 없다는 건 내가 결혼을 안 하면 자식이 저절로 안 생기는 거잖아요.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늦게까지 결혼을 안 했을 때, 늦게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이지만 제 생각에는 한 35살 정도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은 혼자 살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35살 전에는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33살이 무신년인데 34살은 기유년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어때요? 묘신 원진살, 묘유충 이렇게 되니까 배우자궁이 다 깨지잖아요. 33살, 34살에도 결혼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년은 30살이 을사년이고 31살이 병원년이고 이렇게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31살, 32살 이때나 35살 요 정도 이때쯤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결혼하면 이 청년이 이혼을 안 하느냐? 하지만 최선의 1년운을 볼 때, 결혼을 볼 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때가 결혼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재력도 있는 분입니다. 이상하게 여자만 만나면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여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분이 벌써 나이가 49살이에요. 노총각이지만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이 결혼하기에 좋은 때는 언제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자년, 을사월, 이민일, 정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사화가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이 화기운이 나쁘지 않죠. 이분의 사주 구성에서 봤을 때 여자운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기운이 없어요. 지금 오행 중에서는 금기운이 없고 사주 구성만 봤을 때에는 결혼하기에는 특별히 나쁜 사주가 아닌데 지금 이분의 대운을 봤을 때 문제가 있죠. 28살서부터 37살까지 무신대운, 이때에 사명살이 형성이 됩니다. 결혼을 한다면 18살서부터 27살까지 정미대운이나 28살서부터 27살까지 무신대운이 결혼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주 원국 자체가 이성운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결혼 정년기에 사명살이 형성이 돼요. 결혼을 한다면 이때는 피하는 게 좋겠죠. 38살서부터 47살까지는 인유 원진살이 형성이 됩니다. 원진살이 형성이 되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였겠어요? 정미대운이라고 봐야죠. 27살까지 정미대운에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미대운이 27살이 무인년이에요. 26살이 정축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1년운을 봤을 때에도 정축년이나 무인년은 결혼하기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6살, 27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49살인데 결혼할 때에는 26살, 27살이 빠른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를 놓치니까 결국은 사명살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원진살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49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하는 날짜를 잡는다면 이 월운에서 언제는 피해야겠어요? 사명살이 들어오는 8월달은 결혼하는 시기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이고요. 지금 현재 62살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세인 이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 일단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이 한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자식들도 그렇게 잘된 자식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식당을 하는데 어머니 돈만 계속 가져가고 자식들도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뭐가 없어요. 목기운이 없고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계수하고 해수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관성운이 있는데 정계충으로 관성운에 의해서 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자복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자식들을 보면은요.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이 사주가 무슨 사주예요?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토기운은 기신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내가 극신약한데 내 힘을 빼는 게 이 식신상간운이니까 자식을 나타내는 식상운이 여기에서 기신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살서부터 35살까지가 병자대운이죠. 지금 62살이니까 1959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때에는 여성들이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26살에 하면은 좀 늦게 하는 편이었어요. 36살서부터 45살까지 정축대운이 배우자궁이 충미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한다면 어느 때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당연히 을의대운 16살서부터 25살 사이에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약점은 뭐냐면 일단 사주 원국 자체가 극신약하고 남편운도 별로고 남편에 의해서 내가 극을 받는 이런 형상이고 자식운도 별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창 자식 낳고 한창 왕성하게 할 동안은 병자대운하고 정축대운이 계속 안 좋은 운으로 들어왔다. 이 점이 이분에게 있어서 약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여기에서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용신운이잖아요.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확실하게 용신의 역할을 하면서 들어오는 운이 없었다. 을의대운에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을의대운을 보면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살서부터 25살까지 이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20살이 가장 적합하고 21살서부터 25세까지는 어때요? 용신인 목화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20살에 결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59년생이지만 그 당시에 20살에 결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보통 21, 22, 23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21살서부터 25세까지 용신운이라고 할 만한 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도 이분에게는 큰 약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 날짜는 여자를 기준으로 정하니까 만약에 이분이 결혼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1월달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지가 충하는 1월달하고 원진살이 형성이 되는 12월달 이때는 결혼하는 날짜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결혼하는 시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고요. 특히 자녀분들의 결혼이라든가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도 요즘 사주 분석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결혼 시기를 정할 때 그때는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사주 토크 결혼 시기 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